자, 오늘 뉴스원이 그 한국갤럽하고 함께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D-20일 사실상 딱 3주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경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김은지 기자께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영남 결집이 있었다라는 이제 보수 정당의 주장들이 있었고 지표상으로도 확인된 게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영남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곳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동안의 국민의힘 분열과 후보 경쟁력 이슈 때문에 좀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던 것들이 꽤 있는데요.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를 내고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정리하면서 따라붙었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졌다라고 보기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나온 이제 한국갤럽과 뉴스원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서는 전재수 43, 박형준 41, 그리고 대구에서는 김부겸 44, 추경호 4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접전으로 붙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뒤집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좀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은 경남과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 영남 선거가 접전이 많이 되고 있어서 특히 경남은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45, 박완수 후보가 38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계속해서 높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원호 46, 오세훈 38 이렇게 나와 있는 주요 네 지역의 지방선거 판세가 지금 3주 앞두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부울경 판세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관측이나 평론가들의 논평이 있었는데,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 전재수 후보 같은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장에 여론조사 했던 거에 비해서 네. 상당히 많이 좁혀지고 있는 그 분위기라는 것들을 분명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공천 문제로 헤매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전재수 후보의 비교 우위라는 것이 확실하게 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도 벌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43대 41로 여전히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박빙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대해서 뭔가 남은 선거 기간 3주 동안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부겸 후보가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중앙 정부와의 협업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서 선전을 많이 해왔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리한 이후에는 네. 무섭게 굉장히 좁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44대 41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역전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안온하게 볼 게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은 3주간의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영남 민심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해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김경수 후보가 사실 고전하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네.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45대 38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김경수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로 생산직이라든가 사무직 근무하고 있는 연령대인 네. 40, 50대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김경수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그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김경수 후보의 재선 지사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식의 희망적인 면모도 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하다. 대구 부산이 딱 붙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은 영남이구나. 그렇죠. 예, 영남권이 정말 디비지느냐 아니냐. 에 따라서 한국 정치 지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구습을 또 끌고 다시 또 구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란 청산의 깃발을 들고 확실하게 정치 지방 권력까지도 싹 바꿔서 새로운 정치 어떤 정말 새 출발, 첫 차를 여는 그런 정치가 시작될 거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역 말고는 박빙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충청도도 지금 주요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쉬운 곳이 아닌데 지금 좀 관심에서 밖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제 1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남에 좀 집중돼 있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많은 전략가들이 영남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정도 차이가 여론조사에서 나와야지 여유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은 꽤 많이 합니다. 두 자리가 아니라 15% 이상.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쉬운 선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새 좀 하고 다니는 말인데 오히려 이런 결집이라고 하는 게 3주 차에 나타난 것이 범 여건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이 60을 넘는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었었는데 네, 네. 막상 열어보니까 49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뭔가 지지자들을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오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막판에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3주 남겨놓고 일종의 그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각자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번 선거에 좀 임할 수도 있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